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극우 언론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중국 간첩 체포설이라든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을 퍼뜨려온 전혀 생소한 그런 극우 매체들의 정부 광고가 집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주류 언론도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TV조선과 같은 극우 성향 매체들의 정부 광고가 굉장히 급증했다. 근데 문제는 정부 광고는 국민의 혈세, 세금으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방송 같으면은 시청률이 높은데, 신문 같으면은 열독률이 높은데, 유료 부수가 많은데 이런 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듣보잡 매체, 제가 33년 동안 한국일보에 근무를 했고 지금도 언론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론계 생활 한 35년?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를 해서 오키나와 주한미군 기지로 압송을 했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를 보도한 매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매체에 정부 광고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우 언론에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지금 투입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경제 논리, 맨날 시장 경제, 법치주의 이야기하던 상식과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조폭 같은 짓을 해왔는지 한번 광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듣보잡 극우 매체에 누가 광고를 집행하나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엄청 많아요. 이런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로 스카이데일리라든가 더 퍼블릭,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 듣보잡 극우 언론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주는 데가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들이더라. 근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건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길 포기를 했죠.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내란 정당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극우 정당이 극우 매체를 지원한다.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앙부처. 사실 중앙부처가 광고를 할 때는 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중앙부처가 광고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부 광고를 집행하면서 전혀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 중앙부처들이 이런 매체들한테 광고를 준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통합위원회예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 김만길 씨가 장관급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보니까 스카이데일리, 다음에 파이낸스 투데이, 더 퍼블릭, 이런 듣보잡 극우 매체에 수천만 원씩의 광고를 집행해 왔더라.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정부 광고법에 보면은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광고인데,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청률이라든가 열독률이라든가 유료 독자 부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향력 있는 매체에 정부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참고하도록 그렇게 법에도 시행령에도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왜 이거를 무시를 하고 극우 매체, 듣보잡 극우 매체 광고를 몰아줬던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3년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뉴스버스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저널리즘의 정도를 걷는 저희 매체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체 광고를 안 줘요. 그런데 중국 간첩서를 보도를 하고 부정선거 음모를 퍼뜨리는 이런 듣보잡 극우 매체한테는 수억 원의 광고를 지금까지 지원해 왔다. 자, 스카이데일리, 대표적인 게 스카이데일리인데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왔고요.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이 잠입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우리 국방부도 부인을 하고 미국도 부인을 하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부인을 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언론사와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도 뭐 계속 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으로 기사를 써대고 가짜 뉴스를 써대고, 이런 매체에 정부는 지금도 계속 광고를 주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광고가 얼마나 늘었냐. 윤석열 취임 직전 31개월 동안에 정부 광고가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31개월 동안에는 무려 11억 3천만 원 정도, 11억 2,400만 원, 2.3배 정부 광고가 늘었어요. 2018년, 19년, 2019년, 20년 무렵만 해도 뭐 이 8,030만 원, 8,424만 원, 8천만 원대였는데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3억 3천만 원대로 늘었고, 2023년에는 4억 4,500만 원, 작년에는 무려 4억 6,200만 원. 엄청 이 정부 광고가 급증을 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정부 광고가 끊기지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가 지금 스카이데일리 언론사와 이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간첩 체포설이라고 하는 이런 그 근거 없는 뉴스를 쓴 기자를 상대로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광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가 더 퍼블릭이라는 매체에 무려 1,900만 원, 파이낸스 투데이에는 1,500만 원의 정부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서울신문이라든가 뭐 중앙일보라든가 매일경제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메이저 중앙 일간지보다도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성향 매체에는 아예 광고를 집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거죠. 광고를 하는 목적, 보다 더 많은 국민들한테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라는 그런 목적에 어긋나는, 그리고 정부 광고법 시행령에 반드시 시청률과 열독률과 유료신문 부수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어긴 거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 어떤 신문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중국 간첩 99명 체포서를 보도를 한 그런 극우 매체인데, 그것도 한 권도 아니에요. 줄기차게 그거를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이제 중국 간첩 99명 체포서를 보도를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캡틴 아메리카 지금 경찰에 구속돼 있죠.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다가 체포가 됐었고, 다시 또 경찰서에 들어가 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구속이 된 캡틴 아메리카, 본인이 나는 미군 출신이고 CIA의 블랙 요원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스카이데일리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KBS하고 인터뷰를 했고 뭐 중앙일보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실은 그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야 만약에 중국 간첩을 체포를 했으면은 너 같으면 어디로 데려가겠냐라고 했더니 뭐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뭐 미군 기지로 데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뭐 하여튼 뭐 서로 이제 기자랑 둘이 이 소설을 쓴 거죠. 소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취재원이었다는 거를 실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캡틴 아메리카가 미국에는 가본 적도 없는, 미국 근처에는 어신도 한 적이 없고 한국군 병장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사기꾼과 함께 소설을 쓴 거죠. 그런데 이런 매체에 작년 1년 동안만 무려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서 정부 광고를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쨌든 모든 그 신문들이 윤리적인 어떤 언론 윤리를 어긴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기관인데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관된 중국 간첩 체포설과 연관된 6건의 기사를 제재를 했어요. 제재를 하고 그 제재 내용을 너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은 우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게재를 받았습니다라고 후속 기사를 쓰는 게 그게 언론의 정도거든요.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는 거고. 그런데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스카이데일리를 무시하고 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지금 윤석열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의결돼가지고 탄핵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직무가 정지된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이렇게 엄청난 기사를 쓰면서 그러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너희 기사에 보면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막연히 그냥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그거 하나 외에는 없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도 부인을 했고 주한 미군 당국도 부인을 했고 가짜뉴스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 내용은 후속 보도로 다루질 않고 있느냐라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적을 하고 제재를 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스카이데일리의 최대 광고주가 누구냐 봤더니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취임 이후에 스카이데일리의 두 번째, 세 번째 광고주는 인천광역시청하고 봉화군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장이 누구죠? 유정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 뭐 봉화군이야 뭐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극우 정당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듣보잡 극우 매체에 광고를 준다. 뭐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이에요.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의 최대 광고주다. 이거 뭔가? 과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고 효과, 어떤 경제 논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뭔가 정치적인 흑막이 있다. 이 부분도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반드시 가려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LH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H는 지금 부채 비율이 220% 가까이 돼요. 총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53조 원입니다. 153조 원.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그런 그 공기업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부채 규모가 너무 많다. 부채 비율이 너무 크고 앞으로도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공기업이 듣보잡 극우 매체, 그것도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짜뉴스, 또 2018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온 이런 극우 매체 보니까
뭐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보니까 수천만 원씩 매년 광고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스카이데일리의 첫 번째 광고주.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에 주류 언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류 언론 보니까 방송 먼저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 광고를 집중적으로 한 데가 어디냐? TV조선, MBN, 채널A, 이른바 보수 성향 종합 편성 채널들의 정부 광고가 급증을 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TV조선은 155억에서 277억으로 늘었어요. 윤석열 취임 이전 27개월 동안에 155억이었는데 윤석열 취임 이후 27개월 동안에는 277억으로 무려 78.8%가 늘었어요. 여기에 광고를 많이 한 데가 어디냐? 보건복지부, 문체부, 국가보훈부 이런 데인데,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취임 이전 27개월 동안에 TV조선에 3천만 원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27개월 동안에는 얼마를 했냐? 무려 11억 8천만 원. 3,813%가 늘었어요. 3,813%. 3.8%가 아니라 3.8%가 아니라 38%도 아니고요. 380%도 아니고 3,813%가 늘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부가 어디예요? 홍범도 장군 그 뭐 흉상 철거에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런 이념 어떤 갈등에서 어떤 극우 성향의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독립유공자들은 깎아내리고 뭐 친일파들은 오히려 추켜 세우는 이런 식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데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다. 거기가 극우 성향의 TV조선에 무려 윤석열 취임 이전 이후에 비교를 했더니 광고를 3,800% 이상 더 줬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 물어야겠죠?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 군 출신 그 여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반드시 참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 중에서 제일 시청률 1위, 신뢰도 1위는 MBC예요. 근데 MBC 광고는 대폭 줄여버리고 이런 극우 성향 이 종편 채널에는 무려 3,800% 급증한 광고비를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봐야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지상파 같은 경우 보실까요? 지상파도 뭐 극우 성향 그 종편 채널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KBS하고 M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광고가 뭐 11.2%, 7.6% 늘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데 MBC 광고만 유일하게 8.9%가 감소를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MBC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JTBC는 뭐 중도 진보 성향이라고 봐야겠죠. JTBC는 윤석열 취임 이전하고 이후하고 정부 광고 집행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보수 성향, 특히 극우 성향 매체에는 엄청 국민의 혈세를 퍼주었고, 그러니까 JTBC는 그냥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수준에 맞춰준 거고, MBC는 대폭 깎았다.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문 광고도 비슷해요. 신문 광고도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는 윤석열 취임 이후에 정부 광고가 17.8%, 문화일보는 23.4% 늘었어요. 문화일보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여기 뭐 아시겠지만은 뭐 빨간색 조선일보다. 뭐 흔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빨간색 조선일보다. 조가는 조선, 석가는 문화가 가장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보수색이 가장 짙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신문의 정부 광고가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에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나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나 거의 비슷해요.
사실 경제가 뭐 1% 2% 조금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뭐 3%대,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대 물가가 인상이 됐으니까 물가 인상률 정도는 광고 시장도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3년 동안에 물가 인상률 정도의 정부 광고비는 증액이 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경향신문은 거의 똑같았다. 변화가 없었다. 한겨레 신문만 유일하게 6.9%가 감소를 했어요. 한 7% 정도.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일 꼴보기 싫다 했던 MBC는 8.9%를 줄였고, 한겨레 신문의 정부 광고는 6.9%를 줄이고, 보수 성향, 특히 극우 성향 방송과 신문에 집중적으로 정부 광고를 몰아줬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광고법 시행령에 보면은 매체 선정 때 유료 신문 부수, 열독률, 시청률 조사 결과 등을 정부 광고 집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광고를 하는 목적은 정부 정책을 보다 더 많은 시청자와 독자들한테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런데 시청률도 낮고 듣보잡, 거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상한 매체에 수억 원씩 국민의 혈세를 투입을 했다. 이거는 사실상 범죄 행위다. 자, 표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산하 기관들이 2022년, 23년, 24년에 방송에 광고 집행한 거예요. 2022년에 윤석열이 취임했잖아요. 근데 MBC에는 광고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TV조선에는 9번을 했어요. 2023년에는 MBC에 2번 광고를 했고, 작년에는 MBC에 광고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SBS의 산자부와 산자부 산하 기관이 집행한 광고비가 30억 원이에요. KBS는 18억 9천만 원, TV조선에는 18억 6천만 원, KBS는 15억 5천만 원, 채널 A에는 15억 5천만 원. 그런데 MBC에는 3년 동안 겨우 1억 3천만 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사 메인 뉴스 시청률 1위가 MBC예요. 그리고 한국갤럽이 작년 12월에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어디냐 국민 대상으로 한국갤럽,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이에요. 28%.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1위가 MBC예요. 28%. 그런데 MBC에는 불과 3년 동안에 1억 3천만 원 정부 광고를 산자부가 집행을 했는데 SBS에는 30억 원. 거의 뭐 30배 되죠. TV조선에는 18억 6천만 원. KBS는 18억 9천만 원. TV조선 시청률이 MBC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상 범죄 행위다. 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치는 개판이 됐고요. 경제도 엉망진창. 윤석열 정부 첫 해 우리 경제 성장률 1.4%.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대 중반.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를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래 보지 못했던 수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자영업자 20만 명 폐업. 이것도 유사일에 보지 못했던 통계예요.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극우 언론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부 광고 집행,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엉뚱하게 쓴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극우 언론의 범죄적 행태에 대해서도 또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